최근에 대통령실의 개편 행태를 보면은 디지털 소통 비서관 김남국 비서관이 포함되어 있는 그 실을 비서실장 직속으로 뒀는데 그것도 유의미한 변화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쪽을 많이 강화하려는 시도인 것 같고 그게 결국은 이제 미디어 산업 발전에 따라서 그쪽으로 원래 당연히 갔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돼서 기사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어디 한국 기자협회에서 봤든지 제가 한국 언론진흥재단에서 봤든지 그런데 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TV 광고의 뭐 신뢰성이랄지 효과랄지 뭐 이런 것들 쭉 나오고 그다음에 유튜브에 뭐 효과랄지 신뢰성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신문 나오고 뭐 이랬는데 이제 신문이 제일 안 좋고요. 그다음에 그렇겠죠. 유튜브는 공정성이나 신뢰성에서 좀 약하고요. 하지만 광고 효과는 또 TV에 이어서 2위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안 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당장 우리가 지금 유튜브 하는 구글에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구글이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은 제가 공부할 때는 도달률 가지고 광고비를 아예 책정을 했습니다. 아, 그냥 제가 가령 구글에 가서 꽃배달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꽃배달이라고 말을 하고 글을 쓰면 그 꽃배달 업체를 클릭을 하면 그만큼 광고비가 이제 상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문까지 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콘텐츠 업체들이 굉장히 이제 정교해지고 뭔가 상품과 서비스를 파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타겟층 그래서 대신에 이제 구글은 유튜브를 통해서 당신들의 타겟층이 누구다라는 걸 계속 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중소상인들한테 그거를 고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 자체가 이제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고객층을 잘 알아서 잘 팔고 우리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줄게. 대신 수수료는 떼갈게 이거거든요. 네. 그럼 어디가 더 페어한 시장이겠어요. 그렇죠? 공정한 시장이라는 거는 서로가 서로의 가격을 알아야 광고 단가의 적정성을 알아야 공정한 시장, 자본주의 시장의 룰이 정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미디어 시장 같은 경우는 봉지욱 기자가 누구보다 잘 알겠구나. 이 문제를. 예. 사실은 그냥 옛날에 조선일보 얼마 떼준 거 그대로 해서 그 비율대로 지금 그냥 가고 있거든요. 이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수십 년 동안 이러고 있는데. 고착화됐기 때문에. 네. 그거 만약에 해서 뭐 이거를 진짜 자본주의 룰대로 하자 그러면 언론 탄압이나 그럴 거거든.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돼요. 아마 먼저 선배 그거는- 말씀대로 그런 네. 기준을 대통령실 새로 가고 정부 부처 영향 끼친다고 한다면은 네. TBS 같은 경우에도 광고 영역에서는 뭔가 다른 식으로 새로운 베네핏이 플레이어가 있을 될 수 수 있다 있지. 이런 생각 들거든요. TBS는 서울시 지원받을 때는 광고를 안 했죠. 네. 광고를 안 했고 네. 못했고, 근데 이제 공영방송이 되면 광고를 할 수 있게 되겠는데 그거를 이제 뭐 지금 여러 가지 코바코나 미디어 랩이 있잖아요. 광고를 대신 사주는 이제 그 체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자면 방미통이 새로 생긴 미통위에서 도와줘야 돼. 근데 그 최경환 선배 말씀하셨듯이 검찰청 폐지도 참 대단한 일인데 제 생각에는 그 신문 발행 부수 점검이나 이런 것들 좀 공정하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홍보소식실에서 그 전반적으로 광고비, 정부 광고, 집행 광고가 1조가 넘잖아요. 맞아요. 네. 그 체계를 지금 개선하겠다 그랬는데 지금도 사실은 온라인이 더 높긴 해요. TV 신문보다도. 근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면 유튜브를 제가 해보니까 직접 운영을 해보니까 매주 유튜브에서 저한테 리포트를 보내줍니다. 자기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지. 네.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네. 직원이 없잖아요. 1인 미디어인데 그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가 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와서 얼만큼 어떻게 보고 가는지 맞습니다.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우리도 TV 같은 경우도 시청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청률 의미가 없고 이미 영국이나 선진국에서는 그 유튜브랑 똑같이 그 도달률로 하거든요. 시청자 수로 한다. 시청자 몇 명의 시청자가 몇 분 봤는지 그걸 하게 되는데 우리도 기술이 없는 게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 레거시 미디어들의 그 힘이거든요. 못하게 하는 게 제가 방통위에 있었을 때 시청률 그 소위 말하는 디지털 시청률을 바꾸려는 일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의 제가 작업을 방통위 그러니까 직원이 아니고 그 출입 기자였었을 때 네. 바꿔야 된다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닐슨 미디어 리서치라는 게 3, 4천 가구
시청률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밤새 기술적인 문제로 한 1,000가구 빠져요. 그럼 3,000가구 밑에서 거기서 10% 시청률 10%다 하면 300가구가 봤다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 300가구 안에서도 10대가 봐서 20대가 봐서 30대가 봐서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돼야 되는데 이미 지금 우리나라의 IPTV가 아마 그 셋톱박스가 2천만 대 이상 지금 보급이 돼 있잖아요. IPTV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IPTV는 집에서 연령 리모컨에 연령은 없으니까 네. 연령 빼고는 정확한 그 프로그램의 시청률 몇 명이 봤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래갖고 제가 아니 여기 정보가 있지 않냐. 왜 안 써먹냐? 데이터가 있으니까 아니 이거를 방통위 제공받아. 통신 3사가. 통신 3사의 IPTV 셋톱박스 정보를 제공받아서 종합하면 되지 않냐. 못합니다. 원치 않아요. 기존 지상파와 종편이 난리가 나요. 원치 않아요. 네. 그 담합 구조를 깨기를 원치를 않고 그건 라디오도 똑같아요. 라디오도 청취율 조사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 청취율 조사를 KBS를 비롯해서 돈을 내서 합니다. 한국 리서치에 돈을 줘서 해요. 돈을 줘서 1,500명인가를 하는데 문항 자체도 질문지 문항 자체도 웃기지만 지금 봉지욱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디지털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가령 현대차 있잖아요. 현대차든 기아차든 이렇게 수신을 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이제 자동차에서 제가 했던 방송 같은 경우는 아침 방송이니까 아침 방송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어떤 아침 방송을 1,000만 대의 현대 기아차가 듣고 있는지만 해도 그 샘플은 1,500명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건 수도권뿐만이 아니고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라디오 청취율은 수도권만 합니다. 아, 또 지역적 제한도 있고. 예, 1,500명 수도권만 하고 현대차 기아차는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침 방송이건 저녁 방송이건 라디오 청취율은 그걸로 해서 야 거기에 데이터를 현대 기아차로부터 받아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제가 그걸 봤어요. 아, 실제로 있는 KBS 데이터를. 예, KBS의 센터장들이 받아봐요. 그렇구나. 예, 받아보고 실제로는 훨씬 더 빠른 정보를 거기에서 취합을 하죠. 훨씬 더. 그건 굉장히 신뢰성이 있고 그래서 뭐 라디오 청취율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나왔을 때 나오면서 2등을 찍었다라고 했지만 그 한 1년여 전에 이미 2등이었어. 이미 2등이었어요. 그거는 완전히 이제 그 트렌드를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담합 구조가 기성의 매체들한테는 너무 좋은 거지. 안온한 거야. 그리고 이제 PD나 진행자나 누구나 그 치열한 그 경쟁의 무대로 디지털이면 거의 이제 속도전 아니에요. 그렇죠. 매일 시간이거든요. 실시간이거든.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가기를 원치를 않는 겁니다. 예. 그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근데 실제로 자료나 이런 거는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도달률이든 뭐든 간에 네. 다 가능하다. 그런 시청률 지표도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당장 이제 시사인에서 매년 하는 조사 아.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 조사를 보면은 뭐 손석희 앵커는 부동의 1위니까 빼놓고 뭐 2등을 김어준 공장장이 한 지도 오래됐고 네, 네. 심지어 매불쇼의 최욱 앵커가 순위가 또 상승을 해서 4위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언론의 틀이라는 걸 가지고 인식하는 방향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원래 유재석 씨도 있었는데. 아 그래요? 네, 유재석 예전에 씨도 있었어요. 예. 제가 2023년인가 저도 들어갔었는데 순위에. 아, 네. 아, 기타, 그랬어? 기타 어. 거기에 그 문화일보 이현종하고 저하고 같이 들어갔었는데.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거 믿을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것만 봐도 이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객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관식으로 할 텐데 네. 1,000명 중에 응답자가 있을 거예요. 저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냥 그 1,000명 중에 얻어 걸린 거죠. 몇십 명이 얘기했겠죠. 봉지욱 뭐. 아, 그래도 꽤 얘기했으니까 이름 적어줬겠죠. 근데 꽤가 아니에요. 그 숫자가 적다니까요. 아. 숫자가 적어서 그 시기에 조사 안 하고 뭐 다음 달에 하거나 시기가 있으면 또 결과가 바뀔 건데 손석희 뭐 선배는 뭐 그렇게 됐고 많이 낮아졌어요. 예전에 비하면. 그렇죠. 비율적으로 1등이긴 네. 1등이지만 근데 그것만 봐도 이제 하나의 그건 있죠. 매불쇼의 최욱 씨 엄청나게 자랑하거든요. 지금 자기 4위라고. 근데 최욱의 득표율이 1.3%예요. 아, 1.3% 4등이구나. 1.3%. 생각보다는 높지 4.4몇 않네. 프로 안 돼요. 예. 네, 4등이라고 하기 민망한 저희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기성 언론이 반성은 좀 해야겠죠. 김어준, 최욱이
있는 이유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뭐 신문이나 TV나 이런 데서 유튜브 매체에 뭐 비판을 좀 많이 하잖아요. 요새. 맞아요. 네. 근데 저는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시각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현실이죠. 현실에서 국민들이 언론인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기성 언론의 기자들을 생각 안 한다는 그렇습니다. 게 그 시사인 조사에서 나오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아쉬운 거는 사실은 이렇게 두 분 다 이제 탐사보도 기자 출신이시고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시지만은 취재 기자가 이제 존경하거나 신뢰받는 언론인의 순위에 없다라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 최경 선배 좀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죠. 왜 그럴까요? 근데 글쎄요. 저는 그게 이제 가장 이제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를 늘 출입처라고 보는데 출입처에 갇혀 있는 그 시스템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보십시오. 가장 존경받는 언론인 부동의 1위 손석희 출신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누구죠? 우리 저 사랑하는 최욱 개그맨 출신이죠. 그렇죠. 그쵸? 네. 가수 출신이라고. 네, 주장합니다. 가수 출신. 본인은 가수 출신이라고 가수 하잖아? 출신이라고. 그다음에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사업도 했고 그 전에는 아마 여행 가이드를 했을 거예요. 제일 처음에 초기 직업은 여행 가이드였거든요. 젊었을 때 직업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언론인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언론인들은 언론인이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일반 시민들은 그 사람들은 언론인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신뢰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럼 언론이 뭐야? 라고 언론인들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언론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럼 미디어가 뭐냐라고 물어봐야 되거든. 미디어는 뭐냐? 아니,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 안에 미디어 산업 안에 언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고 전달할 거니? 라고 할 때 우리는 뉴스라는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고 전달하는 게 우리 언론이야. 뭐 어떤 뉴스가 좋은 뉴스고 나쁜 뉴스고 고급 뉴스고 아니면 중요한 뉴스야.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무엇이 중요한 뉴스야라고 하는데 갑론을박을 하잖아요. 그게 나는 이게 중요한 뉴스라고 봐라고 주장하는 편집국이 뭐 10개가 있고 다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 10개가 있고 뭐 다양하게 다채롭게 있어야 그게 자유민주주의거든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런데 한국 언론은 출입처에 너무 갇혀 살다 보니까 같은 뉴스를 제공하는 연합뉴스 죄송합니다만 하여간 연합뉴스로 위시한 통신사와 같은 논조 같은 내용의 뉴스를 거의 비슷한 시점에 내는 것만 뉴스라고 생각하는 완전히 공룡 화석 같은 생각을 네. 언론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택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말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럼 그럴 거면은 이 비즈니스에서 장사를 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가 차별화된 뉴스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똑같은 뉴스를 제공하면서 똑같은 뉴스를 제공하니까 나는 언론인이야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 뉴스가 차별화됐는데 중요해. 사람들한테 중요하게 인식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못 썼어. 아니면 말을 안 했어. 근데 내가 처음 말했어. 또는 이거를 그렇게 진화시켰어. 발전시켰어. 그러면 보람을 느껴야지. 네. 그러면 보람을 느껴야 되지만 나 똑같은 뉴스를 계속 썼어. 출입처에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30년 동안 했어. 이거는 스스로가 화석이 되고 공룡이 아니고 그냥 이미 화석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언론인들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차별화된 뉴스 중에서 중요한 뉴스를 전달해 주는 사람. 근데 그게 굉장히 논쟁적이었던 뉴스들도 많겠죠. 그리고 잘못된 뉴스들도 많겠죠. 그럼 사과해야지. 그리고 이제 고쳐 나가야지. 근데 뭐 사과를 안 했다면 그거는 꾸짖어야지.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봐야지. 본인들은 연합뉴스를 포함해서 본인들은 세월호 참사 때 2014년에 그 엉터리 뉴스를 하고 삭제를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사를 삭제를 했습니까? 맞아요. 그 오보가 예. 전원구조 오보 등 포함해서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얼마나 많은 기사를 그때 당일에 그리고 그 이후에 뉴스들을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언론사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삭제를 했습니다. 미디어는 정보를 저장하고 기록하고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저장하고 기록했는데 야 내가 기록을 잘못했다라는 것도 저장을 해야 돼요. 그게 사초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누가 존경하겠어요? 존경할 수가 없지. 아 우리 봉선배 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매불쇼에 취재하는 사람으로 나가가지고 그 최욱 앵커를 마주하셨는데 사실 그 전에는 뭐 사실 매불쇼를 선배도 많이 보거나 이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전혀 안 봤죠. 직접 가서 이제 최욱을 만나보고 나서 언론인이라는 인식이 좀 들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일단은 제가 JTBC 퇴직하고 나서 뉴스타파 오기 전까지는 유튜브 자체를 거의 안 봤어요. 거의 안 보셨어요. 예. 근데 아마 그때는 네이버 다음에 아마 랭킹이 있었을 거예요. 랭킹 뉴스가 뭐 1, 2, 3, 4, 5 이렇게 등수가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1, 2, 3등으로 내가 쓴 기사가 올라가면 그 정도 체크하지. 거기에 댓글이 많이 달리니까. 근데 시절이 완전히 변했더라고요. 예, 완전히 사람들이 바뀌었죠? TV는 뭐 당연히 안 볼 뿐더러 댓글도 포털에 남기질 않습니다. 유튜브에 남기는 댓글이 제가 볼 때 한 50배 이상 많아요. 조회수도 그렇고. 근데 뉴스타파에 와서 여기저기 이제 출연을 하는데 JTBC 때는 어디 뭐 특별히 출연은 할 수가 없거든요. 방송사 자체 방송이 있으니까. 근데 뉴스타파 여러 군데 출연을 하다가 최욱 씨 처음 만난 게 KBS 더 라이브 진행할 때 네네. 가서 만났는데 누군지 잘 몰랐어요. 모르고 최욱 씨가 당시에 대장동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누가 하면서 거기 출연 요청해서 했고 제가 하나 놀란 거는 뭐냐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대장동 사건이 수사 기록도 그렇죠. 많고 제가 그 다음에 매불쇼를 나갔어요. 한참 뒤에 나갔는데 그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제가 나온 방송 다 본 것 같아요. 학습을 거의 완벽하게 외우고 완벽하게 있더라고요. 학습을 하고 있구나. 완벽하게 외우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질문을 하는데 제가 어디 출연을 많이 하다 보면 질문을 받아보면 알잖아요. 상대방이 그렇지. 얼마나 알고 공부했는지. 질문하는지. 예. 근데 체육 같은 경우는 그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깊고 디테일해요. 그래갖고 공부를 진짜 많이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거기 제작진들한테 물어보니까 제작진들이 아주 새벽에 죽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계속 공부를 하고 아침에 그냥 뭐 7시, 6시부터 단톡방이 오더가 계속 오니까 단톡방이 이게 난리가 나니까 네. 아니 뭐 앵커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업무 강도가 엄청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최경 선배는 가끔 이제 체육 그 앵커한테 쓴소리도 하시지만은 KBS 때부터 방송 정말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최욱은 진짜 계속 그 발전하는 앵커예요. 그래서 최욱 씨는 그리고 더 발전의 가능성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거기에서. 남아 있다. 예. 지금까지 처음에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같이 손발 맞췄을 때는 주로 배우는 입장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무슨 애드립을 굉장히 잘하고 재치 있는 그런 친구였는데 지금은 기자들이 하는 게 이제 취재와 정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취재와 정리인데 취재를 본인이 안 했을지라도 정리를 그렇게 깔끔하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습득을 한다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이제 본인이 몰입해서 텍스트를 다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정도의 정리력, 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일선 기자들이 그 정도를 정리하나? 사안을 취재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거는 놀라운 거죠. 예. 놀라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방송을 보시는 거고 최근에 여러 가지로 정치적 하한기에 부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매불쇼는 여전히 인기를 구가하잖아요. 그 이유는 그것만 봐도 된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예. 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 그런 점은 저희도 이제 방송하면서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최경영 선배님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드디어 이제 이름을 바꿔달게 됐습니다. 네. 선배랑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여러 이제 어떻게 악연이라는 설명이 부족한데 좀 그렇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거를? 저는 이명박 정부 때 이제 KBS 탐사보도팀이 있으면서 이명박 정부가 KBS 탐사보도팀을 해체하기 직전에 했었던 인사검증 보도가 이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인사검증 보도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났다가 9월 17일인가
KBS 탐사보도팀이 해체가 됐었거든요. 그 보도 이후에 쭉쭉 그렇게 됐는데 근데 저는 이것도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통신심의위도 마찬가지고 이게 자꾸 어떤 그 본인들이 국가가 어떤 정부건이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부가 뭔가 잣대를 가지고 뭔가를 규정을 하고 그 잣대라는 게 이제 공정은 뭐야? 근데 공정을 심판하는 사람은 뭐 가령 선거 방송의 공정을 심판하는 사람은 KBS PD 출신인 최철호 누구 뭐 이런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편향적인 사람들이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제가 또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할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네. 보면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방송에서 무슨 정치 공정성을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자체가 없어지는 사회가 돼야 된다라고 봐요. 이번에 이제 방송 미디어 쪽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가 과거에 지상파가 독과점 했었을 때는 그것만 보고 사회적인 공론을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서의 페어니스,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폴을 보면 한 95% 이내에서만 이야기를 하자. 근데 방송은 어떻게 50%만 두 당만 이야기를 하니 6, 70%만 그 밑에 여론조사에 나와 있는 3, 40%의 더 왼쪽에 있는 사람들,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도 넣어줘. 이게 원래 공정성의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공정성은 이명박 시대나 뭐 국민의힘이 들어가면서 공정성의 시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6, 70%만 넣어줘가 공정성이 된 거예요. 그것만 1대1로 넣어주면 공정하다고. 네. 그런 공정성은 없어요. 그런 공정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언론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95%까지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에 내가 특정하게 딱 말할게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지상파에서 나오는 거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왜 공정하지 않냐면요. 그런 주장은 95% 이하의 우리가 표준 오차를 벗어나는 범위예요. 그거는 평균 한참 범위 맞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1에 속하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1에 속하는 인간들이 1대1로 거기에 들어가면 그게 공정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근데 그거를 백석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무조건 김민수 같은 주장을 하는 혐중 주장이나 뭐 이거는 굉장히 독자와 시청자를 우롱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왜 기자나 PD가 판단을 못 합니까? 언론은 편집이라는 거는 판단권이에요. 어떤 사안이나 어떤 인물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쟤는 제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공정하고 상식적인 어떤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언론이 기여하는 거예요. 근데 언론이 그거는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예? 그리고 공정 하면서 1대1로 계속 붙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회가 30%나 20%의 극단주의자들과 그 극단주의자들을 막기 위한 70%가 또 안티로 막 싸우는 겁니다. 그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검찰, 반검찰 이 말만. 언제 발전하고 언제 뭐 성장할 건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는 제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기 제끼듯이 제껴야 됩니다. 심플하잖아요. 김석기 제꼈잖아. 통진당 안 나오잖아 이제. 이석기요. 아 이석기. 갑자기 김석기는 의원님이라서 김석기는 의원이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지금 이석기. 죄송합니다. 김석기 의원도 뭐. 자기가 이건 편집할 수 있습니다. 네, 편집해 주세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라이브 아니라 하여간 제낄 사람들은 제끼고 건강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누군지를 언론이 꼭 가려낼 수 있잖아요. 기사 가려내듯이. 그렇죠. 네. 네. 판단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우리 봉중섭이 사실 방통위에도 계셨고
네. 실제로 오랜 기간 또 방송에도 복무를 하셨고 또 네. 이렇게 하면서 또 방심의 제재도 받아보시고 다양한 이제 규제와 지능과 뭔가 업을 왔다 갔다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유일임 방심위원장 있을 때 뭐 유일임이 아주 그냥 회의 때마다 제 이름을 대놓고 네, 허위 보도의 전형이라고. 허위 보도의 모범 케이스로. 그 JTBC가 그 미치겠다, 뭐 진짜. 중간 결과 보고서 낸 거 네. 출력해다 위원들한테 다 나눠줬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지상파 방송 3사랑 JTBC랑 역대 최고의 과징금 매길 때 뭐 그런 액션을 했다고 하는데 방심위원회 JTBC에 있을 때도 많이 끌려가서 의견 그러니까요. 소명하러 많이 갔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방송 뉴스에 대한 심의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에 대한 심의는 네, 심의 자체는 그냥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규제가 많은 게 특히 방송 같은 경우는 언론중재위의 중재도 받지, 진짜,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도 맞아요. 받죠. 선거기사 때는 또 선거기사 심의가 또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중 규제거든요. 우리 너무 많아서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도 아마 그런 취지가 아닐까.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로 사회를 어지럽게 하면 큰 징벌적인 손해배상이 좀 맞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레거시 언론들이나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기성 언론이 하던 그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큰 징벌적 손해배상이 나오는 것은 스카이데일리가 중국인 선관위에서 99명을 99명. 체포해가지고 네. 어디다 뭐 가뒀다는 등 이런 실질적으로 스카이데일리가 지금 문을 닫잖아요. 스스로 문을 닫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징벌적인 손해배상의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거든요. 거기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생산을 해왔기 때문에 네. 스스로 지금 폐업했다고 지금 알림이 왔던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이제 가면 되지 심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갖고 기사를 한번 쓰기 어려운 게 저 지금도 언론중재에 가요. 예전에 쓴 기사 가지고 뉴스타파 때 썼던 기사가 아이고 지금 진짜. 그럼 또 수사는 수사대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언론중재위 또, 한 두 번 했다가 안 되면 바로 고소를 합니다. 민사 소송도 하고. 그러니까 기사 한두 개 썼다가 몇 년을 고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최근에도 제가 네. 이준석 때문에 두 번째 경찰 그러셨다면서요. 조사 받았거든요. 지난 대선 기간에 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고 이준석 본인도 아니고 개혁신당이 저를 고발을 했어요. 정당 차원에서 그렇게 되면 고발인 조사는 개혁신당이 받죠. 이준석은 경찰서에 안 갑니다. 피고발인은 네. 당사자로 지목이 돼 저는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피고발이니까 네. 제가 피의자가 돼서 가는 것이고 저는 지난 총선 때도 김연아 전 의원 때 하고 매번 이렇게 선거 때마다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이 뒤치다거리하고 마무리하는 게 너무 힘들죠. 사실은 이제 회사에 적이 있을 때는 또 모르겠지만 나오면은 그 변호사 비용 다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게 네. 보통 일이 아니죠. 민간 자율기구라고 돼 있지만 방송심의가 사실상 국가가 자주우지를 해왔기 때문에 국가가 방송을 심의하는 건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언론 자유가 안에서 그냥 정화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게 자본주의도 그렇고 자유주의도 그렇고 기본적인 생각이 좋은 게 나쁜 거를 물리치면서 스스로 정화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믿음에서 근거한 겁니다. 그건 그렇죠. 인간의 선한 의지에 관한 그리고 인간의 자유에 대한 강력한 믿음에서 근거한 거기 때문에 제발 본인들이 집권을 할 때는 꼭 다른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자들인 거예요. 이게 선한 게 악한 거를 결국에 종국에는 물리칠 것이구나. 내란도 결국은 진압이 되는 것이구나. 에?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리 뭐 언론 장악하려고 해도 그리고 민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저는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된 거는 사실은 미국 민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한국인들의 민도가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수도권처럼 이렇게 정보가 막 걸러지는 거거든요. 정보가 무슨 막 해서 확산돼서 뭐 나쁜 것만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출처랄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물이 정화가 되는구나. 그래서 뚝을 우리 최승호 선배 뚝을 그냥 허물어뜨려라. 네? 4대강 방류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화가 된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말도 정화가 됩니다. 글도 정화가 되고
왜 계속 민주주의 교육을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될 거고 그 상황에서 국가가 할 일은 그렇게 여건이 되도록 뚝을 허물어뜨리는 일, 옆에 좀 나무나 이런 거를 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좀 산소를 마실 수 있게 공기를 마실 수 있게 좀 환경을 조성하는 일,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선한 언론들이 악한 언론들을 압도하는 그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왜 유튜브가 뜨냐? 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분명히 봐요. 맞아요. 가세연도 지금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길게 한번 봐보시면 그리고 워낙 한국인들 똑똑하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제 시청자들의 궁금증일 것 같아서 사실은 그 한 가지 뭐 가볍다면 가볍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풍문이면 풍문이고 두 분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일설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KBS 사장도 새로 뽑고 박미통이도 새로 꾸리는 과정에서 두 분이 아마도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런 자리들에 거명되는 분들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런 공직 제안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왜 저한테는 그게 직접적으로 안 오죠? 근데 저한테 기자들끼리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런 얘기를 막 김은지 기자도 얘기하고 하던데 네. 저한테 직접적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락이 와야 되는데 연락이 오면 정부에서 기다리고는 있어? 기다리고는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지? 오히려 이거는 저 사람이 저 자리 가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일부러 먼저 소문내는 거다. 맞아. 이게 어. 원래 공직 함합형은 먼저 흘려서 그 사람 못하게 그렇지, 방해할 그 사람 때는 주저앉히는 용도로도 그러니까 많이 봉지욱이 쓰니까. 뭐 어디 어느 자리로 가면 뭐 상임위원 가면 안 되니까 내가 이게 내가 큰일 나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고 다닐 걸로. 김은지가 가고 싶나?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방송 뉴스 시민은 꼭 폐지했으면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큰 결심한 게 KBS 사장 손 안 대겠다. 민주당에서 우리가 관여하지 않겠다. 네. 이사수 늘리면 사실상 마음대로 하기 힘들어요.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큰 결심을 한 건 맞는데 유일임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이제 인사청문회 대상이 그러니까 그 됐습니다. 대상이 됐더라고. 정무직 공무원이 됐어요. 그 말이 좀 있던데요. 정무직 공무원을 네. 그러니까 원래 방심위를 민간 조직으로 한 거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직접 방송 뉴스 컨트롤하지 심의를 말라고. 하기가 좀 모양새가 그러니까 민간 기구로 한 건데 위원장만 정무직 공무원으로 해놓은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상한 구조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방송 뉴스 심의는 내려놔야 되는 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방심위에 그 민원 신청하는 전담자가 따로 있더라고요. 당직자들이. 그래서 저희가 그것만 하는구나. 유일임 그 청부민원 사건 때 네. 리스트를 쫙 봤더니 국민의힘의 당직자 누구는 진짜 힘들었겠더라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민원 신청을 해요. 네. 저는 최소한 그러면 정당은 민원 신청이 주체가 안 되게 안 하든지 되도록. 예, 심의 규정을 바꿔서 제일 좋은 것은 사실은 뉴스 심의는 놔도 된다는 겁니다. 그 대통령이 말씀하셨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하고 언론 중재위도 있고 선거기사 심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2중 3중 규제를 하냐. 그건 진짜 자신감이 없는 거거든요. 네. 최현 선배는 사실은 이제 박장훈사는 여전히 있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국민 추천을 받는다고 하면 가장 많이 언급될 분 중에 하나인데. 근데 저는 이거를 우리가 계속 언론 자유 이야기해 왔잖아요. 근데 언론 자유 이야기해 왔는데 KBS 사장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어불성설이라고. 어불성설이다. 모순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KBS 사장은 경영 인사 재무 경영 인사권밖에 없어요. 그리고 KBS 구성원들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언론 자유든 보도든 다큐든 뭐든 다 알아서 해야 돼요. KBS 사장이 무슨 뭐 슈퍼맨도 아니고 그리고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 권한이 없어요. 근데 KBS 사장이 누가 되면 어떻게 보도국이 바뀔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권위주의적 습성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KBS 구성원들이나 뭐 누가 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자. 이제까지 한 70년 이렇게 당했잖아. 라고 본인들이 기자 PD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도 한번 태스크 1팀, 2팀, 3팀 뭐 이렇게 하면서 위에서 그래? 그러면 돈은 얼마나 드는데? 인원은 얼마나 드는데? 이거 배정하는 게 사장의 일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사장이 와서 보도에 영향을 미칠 거니까 이런 전제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의를 하는 거는 악순환으로 오히려 빠지게 한다. 네. 제발 내부 구성원들이 정신 차리는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KBS는 계속 그렇게 이거는 일종의 이제 남한테 의지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에서는 낫다고 하는데, 아이 그래도 이제 민주당 정권이니까 민주당 뭐 사장, 민주당 성향의 사장이 오면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논의하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그런 사람이 뽑히고 만약에 또 그런 사람이 가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이제 회사가 돌아가고 그러면 이게 동호방 이게 뭐야 이게. 이거 그냥 아까 네. 제가 비판했던 중국 그러니까요. 공산당의 뭐 버전 2 정도밖에 되는. 아니 근데 안 되는 아마도 거지. 제가 말씀드린 차원은 뭐냐면은 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 단선적 막 그것만 그야말로 단선적인 그 복잡계를 모르니까 이제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열망이 있다는 정도의 소개니까요. 네. 너무 그렇게 열변토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아니 최경현 선배는 국민 추천제로 하면 아니 그러니까요. 추천이 제 그 될 얘기 드린 거라 거예요. 그냥 그 보니까. 추천 네. 받으시고 하시면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